자,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첫 번째 기준은 시장이 지금 유럽 쪽도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됐고 그리고 니케이 쪽도 1.56%로 상승폭이 확대돼 있는데 유독 국내 증시만 못 움직여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정학적 리스크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찾는데 그거는 제한적이죠. 우리나라부터 먼저 보셔야죠. 우리나라부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 지수부터 좀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미국 쪽의 흐름에 5월, 6월에 이런 장대 음봉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5월은 돌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밀린 부분, S&P 500 지수나 나스닥 마찬가지인데 나스닥 일자별로 보시면은 뭐 매번 설명을 해드려요. 그걸 사실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4월 20일부터 해서 5월 20일 이 바닥 찍을 때까지 그리고 11% 이상 반등을 줬어요. 10% 이상. 다시 깨졌거든. 그럼 왜 깨졌는지는 알아야 될 거예요. 맨날 똑같이 무슨 뭐 금리 인상 얘기하고 맨날 똑같이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기서 밀리기 시작한 부분이 넷플릭스의 실적이 급락하면서 39%의 넷플릭스의 하락. 걔는 그나마 나요. 테슬라가 이때 4월 26일 날 12%. 그러니까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위잖아요. 거기가 12%. 또 아마존이 시가총액 4위입니다. 걔가 마찬가지로 폭락. 아마존이 6%, 7% 했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되면서 나스닥의 하락률이 이제 4%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마트의 또 폭락. 또 추가적으로 그 인터넷 상거래 업체의 실적 악화로 또 추가 폭락. 기업 실적이었단 말이에요. 기업 실적. 여기 스냅의 50% 폭락, 40 몇 프로인가요? 하여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꼬리 달린 부분이 이날이 스냅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자락이 뭐였냐면은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밀려 있는데 8위였어요. 시가총액 8위 엔비디아의 폭락.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6% 빠졌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정규장에서 5% 강세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6% 하락해서. 그렇게 해서 10%의 이제 추세 변화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 다 바닥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본하고 유럽은 요자락에서 이렇게 돌렸어요. 얘네들 20일까지 깨질 때 요자락에 돌리고 일본은 이만큼 돌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만큼 돌리고 나서 얘네들이 여기서 또 깨지니까 연동이 되긴 했는데 여기서 또 깨진 이유는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잡혔다는 거죠. CPI가 8.6, 41년 만에 최고치. 근데 5월 달께 그렇게 나온 거고 3월 금리 올릴 때도 8.5였어요. 아니 차이도 안 나. 1월 달에 신고가 랠리 나올 때 그때가 7%였습니다. 신고가 랠리가 나올 때 7%였어요. 그리고 8.5야. 아니 그게 뭐 어떤 뭐 1.5%포인트 올라갔다고 문제 돼요? 단 50bp를 올렸는데 안 잡혔다 그거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지수가 이렇게 깨질 일은 아니죠. 이 저점을 그렇게 깨고 내려갈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노출돼 있던 내용이잖아요. 7%는 괜찮고 8%는 안 돼. 7%는 신고가가 나올 수 있고 8.6은 이렇게 폭락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흐름에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연동이 안 됐어요. 응? 안 됐죠. 5월 보시면은 5월 26일까지 내려와서 이 저점을 다 깨고 미국은 내려왔단 말이에요. 5월 26일까지. 그리고 10% 반등 이후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얘네는 이 3월 저점을 안 깨요. 어? 일본도 5월 26일까지 내려와서 나스닥은 저점을 깨고 S&P 500 지수 저점을 깨는데 안 깨고 이자락까지 다 돌려놓고 이번에 밀렸을 때에도 저점을 안 깹니다. 그러한 이유는 미국이 원체 그동안 나홀로 강세를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타냈죠. 다운은 계속 깼잖아요. 어? 그럼 얘들이 완전히 침체로 접어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상태에서 로그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간의 그 리먼 터지고 나서의 랠리 가운데서
조정폭이 좀 많이 깊긴 합니다만 완전히 뭐 무너진 그 흐름이다라고 보진 않아요.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이 리먼 터질 때 구조적인 문제, 파생 상품이 전 세계 글로벌 GDP의 10배 이상의 파생 상품이 골마 터졌을 때 기준. 그러니까 돌리는데도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렸어요. V장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19가 짧고 굵게 확 돌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대칭으로 돌리기보다는 더 가파르게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무지하게 풀렸고 그로 인한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스태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공급자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요 지금? 체감온도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안 좋습니까? 지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7%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8.6까지 올라온 거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10.8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공급자가 중동 국가들이 막 유가를 막 그냥 잡아 올렸어요? 유가도 한번 더 볼까요? 환율도 보고 유가도 볼까요? 환율 아무런 문제 없어요. 환율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엔화가 초약세를 띄었을 뿐이지 엔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띈 거잖아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약세. 그에 반해서 원화의 기준은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원화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엔화보다 그러면 월등한 강세냐? 엔화 대비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대비해서 6개 통화 중에 만만한 게 엔화라서 엔화 대비 달러 강세인 거죠. 유로화나 파운드화 대비해서 달러가 그렇게 강세를 띄지 못해요. 엔화 대비해서 유독. 그럼 엔화가 허벌난 약세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 대비 엄청난 강세. 그것도 아니라니까. 결론은 유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거고 원유도 보시면 주봉 단위로 보시면은요 2월 말 3월 초에 유가가 급등한 거지 그 앞전에는 우크라이나고 나발이고 이게 뭘 급등이야. 추세대로 갔지. 결론은 지금의 유가의 위치가 어디에? 여기. 예? 무슨 얘기냐면은 1월달 고점에 봐야 여기고, 유가가 뭐 문제를 발생시킨 그건 없어요. 다만 3월에 금리를 올렸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금리를 올림으로써 다소 둔화되는 그런 위치죠. 그 위치에 추가적으로 예전 추세만큼의 유가의 형성이 예전 추이지 이게 무슨 추이 추세 잘만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가 잠시 반짝했을 뿐이지 뭐가 유가가 문제가 있어요? 거짓말쟁이들이지. 등락률 퍼센테이지로 보면요, 2000년 이후에 등락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로그 차트거든요. 일반 차트로 보시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로그 차트로 보는 거. 퍼센테이지. 10불에서부터 올라온 퍼센테이지하고 박스를 그려볼까요 한번? 그럼 눈에 확 띕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차트는 이렇게 돼 있고 20불에서 40불이 100% 오른 거잖아요. 그죠? 40불에서 80불이 올라가야 100% 오른 거라고. 그 다음에 60불에서 120불이 올라가야 100%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요 칸으로 볼 때 그냥 일반적으로 칸으로 볼 때 똑같이 100%인데 오른쪽 네모 칸이 월등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똑같은 네모 칸인데 이걸 로그 차트로 보면 똑같은 크기로 보여져요. 똑같은 크기로. 그래서 이 등락률로 놓고 봤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로그 차트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등락률이 평상시 추세 대비 엄청난 강세냐? 아니지. 그럼 평상시 추세로 하면은 여기 요 상단에 놓여져 있어야지. 원래 추세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간. 아니죠. 개뿔이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마어마한 과도한 조정을 받은 위치에서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에서 여기까지는 제일 강했습니다. 제일 강했어요. 왜? 1월 저점을 안 깼으니까. 1월에 와장창 무너진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 분단국의 뼈저리는 아픔. 지금도요. 남들 반등하는데 혼자서 북한의 핵 문제 지금
조금 말이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핵 문제부터 해서 결론은 이 흐름이 조금 전에 지표들 놓고 보니 개뿔 아무거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서 세계 위기 상황, 각국의 중앙 정부와 중앙 은행이 세계 경기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 죽자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뭐 제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 있어. 그러면 제가 틀리다 생각하면은 싹 정리해서 쉬시는 게 옳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옥석가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어제도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옥석가리기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시장 지수를 견인할 게 누구냐. 그러면 2020년 코로나19 때도 똑같이 보셨지만은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실적주고 두 번째가 정책 관련된 혹은 이슈 그것을 바탕으로 매집돼 있는 애들.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카카오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었거든요. 그 랠리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리고 IT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IT는 또 자동차는 빠진 게 제한적이었죠. 빠진 게 제한적이고 낙폭과대주들이 좀 움직일 때 기본적인 반발력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더딘 것 같지만 그들이 11월부터 해서 시장지수 2200일 때 과연 2600을 넘기겠어? 이제 막 코로나 혼란을 벗어났는데 1400에서 2200까지 올랐으면 감사합니다지 이건 코로나 때문에 박살날 거야 하던 그 시점에 요 시점에 이것도 4월 달에 빠르면 2000옵니다 했더니 다들 손가락질을 했어요. 1400까지 밀렸다가 1400까지 밀렸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빠르면 4월 달에 2000 돌립니다라고 했더니 다 손가락질을 했어. 근데 그 근거로 사스 당시, 메르스 당시 정부의 정책, 중앙은행의 정책 이걸 다 보여드렸는데도 손가락질을 했다고. 그래놓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밀리니까 거보세요. 밀리잖아요. 이따구로 얘기해. 여기까지 밀릴 때도 더 깨진다고 하다가 요 고점에서 요 정도 눌리니까 이게 어떻게 2600을 넘기겠습니까 합니다. 근데 윤 정부는 3000 이상 뚫는다 그랬잖아요. 돈이 풀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지수도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방안에서 초코팡 이랬잖아요. 초코팡. 초코파이 올라가면은 오리온도 올라가나?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럼 초코파이 가격 안 올라? 우리 어릴 때 가격보다 올라온 것처럼 그만큼의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죠. 거기에 연동이 안 되는 업종군들은 깨져나가는 거고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 2600 사상 최대 신고가를 넘기는 게 누가 넘겨요? IT, 자동차, LG화학 전부 실적 뒷받침된 애들.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올려놓은 이후에 다시 수급주들, 테마주들. 지금의 기준은요. 그럼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실적, 거기에 수급, 거기에 정부 정책, 새로운 정부니까 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뭐예요? IT, 자동차, LG화학 실적 기준에서의 기준. 정책적인 면에 한국항공우주 오늘 좀 밀려 있지만은 한국항공우주에 미국과의 협의. 야 너희들도 우주 산업해. 그게 왜 막고 있었냐면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때문에 그렇죠.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싫은 거지 미국은. 결론적으로 한국항공우주. 또 미국의 정책적인 기준이 뭐예요? 미국의 정책적인 기준이 신재생 에너지 아닙니까? 친환경. 그게 뭐예요? 하나솔루션 OCI 2020년도에 그래서 2차 전지화학회 폭등 나오다가 1년 정도 조정받고 조정받은 기본 조정받았지. 그러고 나서 다시 폭등. 그 폭등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는 상태. 하나솔루션 OCI 이번 장에 안 깨졌단 말이야.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솔루션 현대 로템 이런 쪽의 기준. 항공우주도 오늘 왜 못 돌려? 우리 카카오 보고 있을 때 개별 매매에서도 이거 뭐라 그랬어요? 2% 돌리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야? 52,000원에 다시 편입의 기준 잡아야죠.
2차전지 묶어서 에코프로 BM, 뭐 코스모 신소재, 낙폭 심화도 있지만 2% 돌리면 또 잡아야죠. 55,500원, 뭐 55,000원부터 해서 IT 당연히 기준 잡으셔야죠. LG와 거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잡아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LG화학은 문자를 쏩니다. VIP방에는. LG화학은 주력주로서의. 그리고 VIP방 이외에 나머지 이제 두 군데 또 유료방은 변동성 매매 위주기 때문에 또 차별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LG화학을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 LG화학 기준은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지금 57만 뭐 8천 원 이렇게 돼 있잖아. 57만 5천 원으로 해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눌림목일 때 편입 잡으시고 8천 원에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시장이 과도하다, 유럽 탄력 대비해서도 과도하다. 뭐가 문제예요? 시황 부분 이렇게 올려드릴 겁니다. 시황이나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자신이 없을 때 기아도 편입이 들어가야 돼요. 시황이나 업종에 이렇게 자신이 없으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절대 강연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에 이제 무료 강연회가 마지막이에요. 지난해 12월에 호텔에서 여의도 콘레도 호텔에서 유료 강연회 12월에, 그 다음에 2월에 또 유료 강연회, 그때 33만 원씩 60분씩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무료 강연을 했는데 코로나 종식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뭐 여행 다니셔야 되는지 안 오셨어. 별로. 근데 요번이 이제 무료 강연의 마지막입니다. 유료 강연으로 전화해 되면 뭐 보통 뭐 33만 원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데일리 쪽에 이제 마지막 이제 초청 강연회 그리고 나서 유료로 전환해서 볼 건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다시 58만 원 공방이죠. 얼마나 땡큐합니까? 14%의 공방. 결론적으로 무료 강연에 오셔서 시황 제대로 가져가시고 업종 가져가시고 수익이 목적이라며요. 종목 가져가시고, 그리고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릴 테니까, 대신에 이제 선착순 100명 기준에서 이제 도서 자료 통으로 드릴 테니까 8374-5930 일로 전화하시고, 25일이면 토요일입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도서 드린다니까 좀 전화 무지하게 와요. 그렇게 하셔서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VOD 교육 받으세요. 교육. 오늘 카카오 게임즈 그 동영상 2개를 올려드릴 거예요. 하나는 오픈이 돼 있고 하나는 거기에 교육도 같이 담겨져 있는데, 그 교육을 들으시는 순간 야, 나도 내가 매매를 카카오 게임즈 혼자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늘 카카오 게임즈 뭐 상당하죠. 갭상승 6%인가요? 거기서부터 16%까지 폭등. 거래대금 최상위. 지금 VOD 9개월 만에 녹화를 해서 25강을 찍어놨고 최소 3강에서 5강 정도를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기존에 보통 이제 그 정도 강의하면서 1박 2일 정도 진행을 할 때는 1박 2일 강의 참여료만 198만 원 뭐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싼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대여섯 시간, 4시간, 3시간, 4시간 해주고 뭐 애겠습니다. 거짓말하고 1,000만 원 받아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 공식적으로. 오, 나 깜짝 놀랐어. 뭐 500만 원 막. 내용이 없어. 그 PD가 만들어준 자료를 가지고 지꺼인 양 그렇게 팔아먹는 애들도 있어요. 어찌됐건 다 떠나서 요거 VOD 기념으로 구매를 하시면 VIP 방, 지금 VIP 방은 모객을 안 합니다. 들어오시려고 해도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문자, 카톡, 교육 이렇게 돼 있는 VIP 방. 지금은 이쪽 가입을 하려고도 안 열어드린단 말이에요. 그거 한 달 체험을 드리고 거기서 연장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은 이 가격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교육 내용은 캔들, 가장 우습게 생각하시는 캔들 크게 10강입니다. 실전 기준에서만.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10강. 그 이동평균선에는 매직 시그널, 그램비례 매매 법칙, 매직 시그널, 그 다음 거래대금, 변동성 종목, 그리고 갭 매집, 시장 주도주.
시황까지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결제창이 안 열려요. 여기로만 들어와 열리고. 그리고 이거 제목 안 바꾸세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가격은 88만 원 해놓고 1개월 체험 77만 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격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16시에 99만 원으로 다시 올립니다. 그렇게 되고 내일은 또 올립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 58,300원까지 15%또 넘기네요. 21만 6천 주 추가 편입 가능하시겠죠? 오늘 문자 4통 나갔나요? 응? 3통? 4통? 하나 둘 셋 4통 나갔네. 문자 4통 나간 거 다 캡처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VVIP 방은 1개월만 끊으세요. 1개월만. 멋있게. 뭐 할인 받지 말고 계속 1개월씩 끊으면 되지. 이렇게 끊지 말고 할인 필요 없이 이렇게 계속 1개월씩 끊으면 되지. 안 맞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끊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불기둥 마스터 이벤트도 있으니까 마지막 요거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불기둥 마스터가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뭐 가장 먼저 주셨고 거기는 54,800원에 올려줬어요. 지금 뭐 고점이 58,800원이면 4,000원 올라온 건가요? 시가총액 4조 5천억짜리. 요것도 이제 강연회 이벤트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시황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포트폴리오 다시 또 추가적으로 녹화를 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